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성군이 도내 첫 버스 공영제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민들의 호평 속에 순조로운 정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춘천과 원주 등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버스 공영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강원도 버스 공영제 현안과 또 추진 방향, 개선 과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강원연구원 장진영 부연구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원연구원에서 교통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장진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이번에 정성군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버스 완전 공영제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일명 와와 버스라고 하죠. 정선으로 오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공영제와 준공영제 그리고 민영제 버스 운영 체제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크게 분류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제 그리고 준공영제, 민영제로 분류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자체나 정부에서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세금이 투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민영제와 공영제가 구분이 되고요. 이 두 가지가 혼합된 방식이 준공영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패턴이 되고 이 안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운영 형식이 있는데요. 일단 민영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순수 민영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재정 지원이 되는 그런 민영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하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공사나 공기업 같은 그런 공기관을 통해서 하나를 거쳐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익숙한 부분이 아마 준공영제일 텐데요. 준공영제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수도권이라든가 광역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수익금 관리형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경기도에서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노선 입찰제형 그리고 위탁관리형 등이 있습니다. 그 요 세 가지가 각각의 세 분류, 두 가지나 세 가지 종류씩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세금이 들어가면은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세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민영제로 분류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도내 버스들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기본적으로 정성군을 제외하면 모두 큰 틀에서는 민영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민영제라고 분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 모두 대부분의 버스 회사들의 그 운송 수지 적자에 대해서 재정으로 손실 보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준공영제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환승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환승 할인에 대해서 공적 손실에 대해서 그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의 벽지 노선이라든가 적자 노선을 운영하게 될 경우에 적자가 당연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재정이 어느 정도는 대부분 투입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준공영제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내에서 기본적으로 정성군을 제외하면 모두 민영제에 가깝긴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민영제긴 하지만 이제 내면적으로는 이제 회사에서 재정적인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선은 완전 공영제를 시작했고 춘천에서도 공영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도내 다른 지자체의 버스 공영제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일단 공영제 추진 의지를 이슈가 나오는 부분이 현재 가장 큰 부분이 춘천시입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버스를 운영하던 업체가 2018년에 그 법정 관리를 했고 그해 10월달에 시민협동조합에서 해당 버스 회사를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파행 운행이 올 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태 해결을 위해서 그 최근에 3월부터 노측과 사측 그리고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었고요. 그 이번 주쯤에 7월 말쯤에 그리고 시장과 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안을 하는 그 제안서를 제출을 했었는데요. 이로써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운영 방안 개선을 위한 용역을 지금 수행을 계획 중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운수노조 측에서 공영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공영제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앞서 이야기했지만 정성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실시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성군 공영버스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성군 안전과 공영버스 정책 담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유종덕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선군 공영버스가 시범 운영 기간까지 해서 운행을 시작한 지 이제 2달 정도 가까이 됐는데 국민들의 반응 그리고 관계자들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예, 우선 이용하시는 분들 그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 좀 많습니다. 예. 특히 그 65세 이상 그 어르신들은 그동안 버스비가 좀 아까워서 출타를 좀 자제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셨는데요. 이제는 그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성군의 공영버스 이름이 와와버스라고 들었는데요. 이 와와버스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정성군 공영버스는 그전에는 총 22대로 이제 68개 노선을 운영을 했었고요. 현재는 그 세대를 증차를 해서 총 25대로 81개의 노선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과 가장 그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군에서 직경으로 이제 공영버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은 그 수익 위주보다는 국민들이 생활과 또 이동권 보장이라는 어떤 교통복지 차원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노선과 이제 배차 시간을 조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버스 요금이 이제 기존에는 거리비례 요금제라고 해서 거리에 따라서 요금제가 달라졌었는데 적게는 1,400원에서 많게는 한 6, 7천 원 정도를 이제 지불을 해야 됐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공영버스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된 이후에는 단일 요금제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1,000원, 그다음에 청소년은 500원 이렇게 이제 지불을 하게 되면 그 관내 어디든지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그 정성군에 주소를 둔 그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뭐 초중고 학생들, 그 장애인, 뭐 국민기초 수급권자, 뭐 이런 교통 약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정성군 교통카드를 이제 발급을 해서 무료로 이제 어디든지 관내 어디든지 공용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정성군의 교통복지가 향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맞습니다. 정성군 버스 공영제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교통안전도우미인데요. 교통안전도우미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교통안전 도우미는 그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정선 5일장 승강장이나 뭐 이런 부분을 위주로 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7, 8월에는 이제 여름철에 그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이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주요 역할이 그 공영버스가 새롭게 이제 운행이 되면서 기존의 이제 노선이라든가 이용 시간 등이 이제 많이 이제 변경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그 지역 주민이나 또 관광객분들한테 그 버스 시간표도 안내를 해드리고 노선도 뭐 설명을 해주는 등 교통 서비스를 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버스를 이용하시는 그 대다수는 그 노인 연령층이 좀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그 버스를 탑승하시거나 내리실 때 그 도움을 좀 주시고 그리고 또 뭐 무거운 짐을 뭐 옮겨준다든가 뭐 이렇게 뭐 편안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 버스 공영제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재정 부담이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버스 공영제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아무래도 뭐 자산을 인수하다든가 이런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차량 구입, 뭐 시스템 개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입되는 재정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뭐 초기 비용은 좀 많이 들었지만은 주민들에게 교통복지로 이제 환원되는 그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서 과감히 그 재정 투입을 하게 됐고요. 향후에도 이제 공영버스를 운영하면서 좀 투명한 원가 계산을 통해서 재정 분석을 좀 실시를 하고 또 효율적으로 재정을 좀 지출을 하다 보면 기존에 저희들이 지급되는 운행 손실 보상금 정도의 그 재정이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불편 사항들을 개선하셨겠지만 그래도 시행 초기 단계라서 개선과 보완해야 할 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와와버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시행 초기에 그 발생한 그 민원 등을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해서 노선을 지속적으로 이제 개편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그 버스 완전 공영제 그 정책으로 국민들한테 이제 보다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좀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관광객 유입이나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향후에 뭐 문화와 관광, 뭐 경제, 복지 이런 것을 이제 접목하는 융복합 그 사업을 좀 추진해서 다양한 시책을 좀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네, 저희도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종덕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군의 이야기를 조금 전에 들어보긴 했지만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고 추진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영제의 성과라고 할까요? 어떤 장점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노선버스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민영제로 운영할 때는 그 버스 회사에서 비수익 노선은 운행을 안 한다거나 네. 아니면 배차 간격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버스 기사님들도 운행 스케줄에 대한 압박 때문에 네. 안전운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영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큰 장점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공영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문제이지 않습니까? 재정과 예산 부담 이 부분인데 재정의 안정성은 또 어떻게 또 추가로 확보를 좀 해야 할까요? 노선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제도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섣불리 시작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 예를 들면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버스 회사 전체를 운영하는데 약 20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요. 네. 그 중에서 현재 그 요금 네. 수입 이외에 나머지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적자 보존용으로 보조금으로 주는 비용이 연간 한 50억에서 6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 전체 운영을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금도 그대로 두고 그 운행 횟수를 그대로 두면 연간 한 5, 60억 정도, 거기서 조금 늘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요 정도 금액이 소요가 될 텐데 네. 문제는 공영제만 할 때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노선을 개편을 할 테고, 그리고 운행 횟수도 변화를 시킬 텐데 그에 예. 따라서 변동성이 매우 큰 네.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단 예, 말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유지비만 그 정도고요.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기존의 그 운수회사의 그 버스 면허를 지자체가 인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차량도 구입을 해야 되고 차고지도 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성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버스 회사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 인수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기존 버스 업체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은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신안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임자도에서 처음으로 공영제를 시작을 하고 이후에 군 전체에서 그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기까지가 7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네. 그 사이사이 기간 동안에 각 섬들을 연결하는 연독 연료교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인수를 하고 재원을 소요를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소요되는 것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분산시켜서 투자를 했던 사례고요. 네. 또는 한 가지 사례는 해외 사례인데 그 미국 뉴욕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의 천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진 국가인데요. 네. 그 국가에서도 뉴욕 같은 경우에는 버스와 지하철을 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혼잡한 뉴욕의 그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 이때도 그 운영을 하게 될 때 운송 수입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의 35%, 나머지 65%는 보조금입니다. 근데 이때 보조금 65%가 뉴욕시나 주에서만 분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담하는 비용의 절반 정도를 연방정부에서 그 분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사례를 볼 때도 그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그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비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신안군의 사례를 들면은 장기간에 걸친 재정 부담 완화 이 두 가지 사례를 네. 들어주셨는데요.
그리고 버스 완전 공영제가 정선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했고 전국에서도 두 번째라고 하는데 효과를 좀 거두고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이 되려면 예. 어떠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정선군에서 그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제도가 바뀌거나 노선이 개편이 되면 서울시 사례도 그렇고 타 지역 사례도 그렇지만 3개월 정도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수습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그 정선군에서 계속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그 주민들의 만족도를 계속 유지시키는 방법,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불만을 해소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 아울러서 반대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운영의 효율성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예를 들면 사람이 서 있으면 좀 앉고 싶고 그쵸. 앉으면은 눕고 싶은 것처럼 현재는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데 네. 나중에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2시간마다 한 대가 오는데 옆 마을은 1시간마다 배차가 있더라. 그리고 우리 마을에선 A 지역밖에 못 가는데 타 지역은 B 지역까지 가더라. 이런 식으로 증차 요구라든가 신규 노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그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된다라면 가장 좋겠지만 문제는 재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군에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만족도가 높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 만족도와 효율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선군을 비롯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버스 공영제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버스 공영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오해가 공영제를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현재 노선버스에 불만이 있거나 운행 상태가 좋지 않다라면 그 원인을 찾아서 그에 대한 해법을 찾는 방법을 먼저 강구를 해야 되는데요. 네. 공영제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다라고 여기는 그런 인식은 좀 지양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공영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원인이 그 노선버스 파행 운행이 원인이 되었었는데요. 이때 파행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네.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준공영제가 될 수도 있고 준공영제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고영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정선군의 사례처럼 직영으로 운행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교통공사 같은 거를 설립을 해서 네. 공기업 형태로 저희가 운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제도 개편을 시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들의 동의를 받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때 반드시 서로 간에 주지하고 인식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공영제로 만약에 다이렉트로 가게 될 경우에는 다시는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공영제를 해봤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거나 네. 여전히 불만이 있거나 할 경우에 그 이전 체제인 준공영제라든가 민영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그 면밀한 연구와 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네. 그 교통 정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통 정책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가 어쨌거나 발전을 하게 되고 개인의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차량을 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차량을 당연히 타게 되고요. 그렇죠. 이로써 대중교통 이용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줄어들면은 그 서비스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 구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조금이라도 늦추고자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 재원을 투입을 해왔던 건데요. 근데 최근에 좀 국면이 좀 변화되고 있는 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비대면의 활성화가 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가 급격하게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신호탄이 돼서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얼마까지 재원을 투입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투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은 버스의 소형화라든가 아니면
수요응답형 버스라든가 아니면 100원 택시, 1000원 택시 같은 제도, 공유자전거, 공유킥보드, 사회적인 요구가 좀 다변화되고 좀 더 개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공영제를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제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가 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강원도 버스 공영제 현안과 개선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저희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연구원 장진영 부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